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수능 한국사 파이널 핵심 강의. 오늘 주제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화입니다. 정근대사에서 문항을 출제할 때 문화나 경제 부분의 문제를 한 문제씩 정도는 내야겠죠. 모든 문제를 정치 부분이나 대외관계 부분에서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고대와 고려 시대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교과서에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주로 정근대사가 정치와 문화 중심의 서술이다 보니까 경제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서만 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화를 꼼꼼하게 공부한다면 정근대사의 경제 문항을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시기 문제예요. 주로 밑줄을 긋든 가를 주든 시기를 준 다음에 이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관련 내용들을 간단하게 학습을 하고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이 어떻게 문항으로 구현되는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주로 주제가 나오는 게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이라고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키워드는요, 바로 모내기입니다. 편의상 제가 A라고 할게요. A 키워드는 모내기 확대입니다. 자, 상품화폐 경제라는 말은요,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다 팔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수확량이 많아져야겠죠. 수확량 확보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모내기고요. 그리고 모내기에서 수반되는 광작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말이요. 여러분들, 제 편의점 B라고 할게요. 꼭 기억해야 되는 말,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상품 작물이 뭐예요?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작물이죠. 인삼, 면화, 채소, 담배, 기타 등등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여기서 직접적으로 상품 작물이라는 말을 주진 않아요. 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쌀 역시도 상품화가 촉진되어 있다. 쌀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키워드로 조선 후기에는요,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 키워드가요, 대동법 실시입니다. 이 대동법은요, 조선 후기에 광해군 때 시행되는 수취체제죠. 공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였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요, 대동법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 대동법도 문제로 가끔 나와요. 대동법을 주고 주로 정답은 뭐냐? 공인이라는 상인이 등장하였다. 라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시행되고 있다. 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조선 후기는 대동법이 쭉 시행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뭐 관용수공업이 민영수공업 발달했다는 거, 광업의 활성화, 뭐 덕대 기억나죠?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조선 후기 하면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알아야 되는 키워드는요, 바로 금난정권 폐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편의상 D라고 할게요. 금난정권 폐지가요, 구정교과서 모두에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거를 이제 설명을 잘 하면은 모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난정권 폐지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조선 후기의 키워드입니다. 정조 때 진행된 거죠. 예전 교과서에 쓰면은 정조라는 걸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금난정권 폐지가 시전상인의 특권을 폐지한 금난정권 폐지라는 조치가 조선 후기에 진행되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하는 사상들,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인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되니까 같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선 후기에 활동하는 상인, 아까 뭐 얘기했죠? 대동법 실시, 그걸로 등장하는 공인까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인과 사상까지 간단하게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 반드시 중요한 거는 상평통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화폐입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다섯 번째 키워드, 이라고 표현한 상평통보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상평통보를 발행하든 발행에 어려움을 겪든 뭐 건의를 하든 상평통보라는 네 글자가 보이면요, 여러분들은 조선 후기로 가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섯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모내기. 두 번째가 상품 작물. 세 번째가 대동법 시행되고 있다는 거. 네 번째가 금난정권이 폐지됐다는 거. 다섯 번째가 바로 상평통보라는 키워드까지 얘기했죠. 이제 어떻게 문항을 주로 내느냐? 사료가 제일 많아요. 사료가 제일 많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세미나를 하든 수업을 진행하든 발표를 하든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열을 하고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이다. 이 시기엔 어떤 모습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번 문항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항은 뭐라고요? 사료입니다. 사료고 쭉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요. 뭐 신무의 땅,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파, 마늘, 배추, 오이, 담배, 모시, 생강 쭉 나오죠? 중요한 말 중에 얻은 이익, 이익이란 말 있죠. 자,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작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상품 작물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다 모르겠고요. 상평통보라는 키워드 있죠. 상평통보를 만들어서 유통시켰다. 자, 상품 작물 재배 확대, 상평통보.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뭐다? 조선 후기. 그럼 이제 세 개 남았네요. 모내기, 대동법, 또 하나가 뭐죠? 모내기, 대동법, 금난정권 폐지, 그쵸? 세 개 남았죠? 셋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정답은 이거였어요. 대동법. 답 있죠? 제가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은요, 주로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파악하고 그 시대의 다른 경제 상황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도 주로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제가 얘기했던 5가지를 꼭 기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